실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테리어가 조금 올드하다 이런 의견이 있죠. 근데 이건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 창하고 이 계기판하고 분할되어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실내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창기 말리부 나왔을 때부터 그 사이즈거든요.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서 큰 스마트폰은 여기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인식률이 낮아서 충전이 잘 되질 않습니다. 이거를 양쪽으로 조금만 한 1cm 정도만 키워줬으면 충분히 다양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일 텐데, 익스테리어도 바꾸고 인테리어 계기판도 이렇게 바꾸고 뭐 내비게이션 세팅도 상당히 괜찮게 설정을 다시 바꾸고 했는데 왜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개선을 안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. 이거는 뭐 거의 쓸 수 없기 때문에 옵션은 옵션인데 무용지물입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충전 라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꼽아서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나머지 요소들은 얘도 뭐 옵션이 충분히 있어요.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뭐 열선 시트, 뭐 열선 스티어링 휠, 그리고 뭐 옵션이긴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, 뭐 썬루프 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옵션에서 크게 불만이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주행상에서 느껴지는 단점이 있는데, 일단 얘가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던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이 변속기 부분이에요.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6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냐 이런 비난이 많았죠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보령에서 생산된 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. 저는 뭐 젠 1, 2, 3 다 타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데, 사실은 3 오면서 그 문제점이 거의 개선이 다 되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젠 3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젠 3 중에서도 또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 변속기예요. 그래서 지금에서는 초창기에 나왔었던 큰 문제점, 변속이 느리게 되고 갑자기 먹통이 되고 이런 문제점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같이 쭉 주행을 할 때 속도를 쭉 올리면서 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. 아무래도 6단이다 보니까 킥다운을 할 때 조금 더딘 건 사실이에요.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을 쫙 하게 되면은 1초 있다 반응이 옵니다. 그러니까 1초 정도 있다 킥다운이 되는 거예요. 아무래도 각 단의 구간이 크기 때문에 킥다운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. 다단화된 변속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변속이 이루어지죠. 근데 얘는 그렇지는 못합니다. 그러나 얘가 힘이 좋아요. 엔진이 253마력이고 36토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변속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구간을 그냥 힘으로 밀고 갑니다. 변속이 안 돼도 그냥 쭉 밟아버리면 마력하고 토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쭉 밀고 가요. 그래서 물론 변속기가 조금 아쉽지만 이거를 단점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좀 한번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고급유 부분이에요. 제가 이거를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일반유를 넣었거든요. 근데 일반유를 넣고 나니까 계속 미세 진동이 있어요. 부르르 부르르 하면서 차가 미세하게, 이게 노킹은 아닌데 차가 약간 떱니다.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,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, 좀 기다려봐라 라는 회신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떨림이 없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고급유를 한번 넣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고급유를 넣게 되니까 그 진동이 완전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초기에 느꼈었던 그 불쾌한 진동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. 매뉴얼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급유를 넣어라,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는 고급유 세팅이 맞는 것 같아요. 메이커에서는 뭐 일반유 넣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운행해 본 결과는 이게 상당히 민감합니다. 제가 2.0 터보도 고급유 넣어봤고 3.6 가솔린, 1.6 터보 다 터보 엔진, 뭐 자연흡기 대배기량 고급유 넣어봤는데 이 느낌상 이거 좋아졌다 이 느낌이지 체감적으로 막 떨림이 없어지고 가속이 좋아지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확실히 떨림이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에 4000 rpm 이상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쭉
밟게 되면은 쫙 올라가는 게 확실히 일반유 넣었을 때랑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차를 구매하실 때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천만 원 중반대 중형 세단인데 이거를 사면서 고급유 넣어야지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 고급유 세팅인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거 차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차는 특히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일반유 세팅으로 완전히 바꿔서 출시를 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캐딜락에 들어간 엔진이죠. 캐딜락에서는 280마력이 나오는 그 고출력 엔진인데 그거를 말리부에 집어 넣으면서 253마력으로 다운을 시켰어요. 아마 일반유 세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예민합니다. 기름에 따라서 차의 어떤 컨디션의 차이가 확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당분간 계속 고급유를 넣을 생각인데 아무래도 뭐 연비는 조금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싸잖아요, 고급유가.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거, 그거는 생각지 못한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